부와 행복을 끌어당긴다고 말하는 수많은 영상과 책들, 그 중심에는 늘 시각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감정을 느끼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고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각화의 구체적인 실천법과 저자의 실제 성공 경험담이 함께 담겨 있어 시각화에 잘 감이 오지 않았던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1921년 제니비브 베렌드가 출간한 시각화의 힘입니다. 이 책에서는 언제 시각화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의식과 호흡을 연결해야 하는지, 또 시각화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 속으로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시각화를 통해 여러분의 부와 행복을 현실로 끌어당길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마음속 이미지를 만드는 실천법. 우리는 보통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건강과 성공적인 일이 함께 할 때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한번 확고히 그리고 강하게 결심해 보라.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면 이제 건강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사업의 성공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기 시작하라. 가장 효과적인 시각화 시간은 아침 식사 전과 잠자리에 들기 전이다.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시각화의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잠시 묵상해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공급과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을까? 어느 날 누군가는 바닥보다 의자에 앉는 것이 더 편하겠다고 느꼈다. 바로 그 편안함이라는 욕구에서 의자의 개념이 시작된 것이다. 그로부터 어떤 형태의 의자가 그려졌고 그 이미지는 결국 현실 속 물질이 되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다. 그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욕구가 있었다. 이 원리를 천천히 되짚어 보아라. 그저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의식 속에서 실제 사실로 자리 잡게 하라. 이 과정을 철저히 수행하면 당신은 곧 자신의 사고 아래 흐르는 강력한 의식의 에너지와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 창문을 열고 깊은 심호흡을 약 10회 정도 해보아라. 호흡을 하는 동안 당신 주위에 커다란 빛의 원을 상상하라. 그리고 자신을 그 중심에 두어라.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빛의 원에서 찬란한 광선이 뻗어나와 당신의 몸 곳곳으로 스며들고 그 에너지가 몸 안의 중심인 태양신경총에 모이는 모습을 그려보라. 숨을 잠시 멈춘 채 그 빛이 태양신경총에 머무는 느낌을 느껴보아라.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빛이 온몸으로 위에서 아래로 발끝까지 잔잔히 퍼져나가는 모습을 떠올려라. 마치 상상 속의 빛으로 샤워하듯 온몸을 그 에너지로 감싸라. 그러한 호흡 단계를 마친 후에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는다. 그 다음엔 마음속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의식 상태든 물질적인 소유든 크든 작든 언제나 처음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집을 원한다면 바로 그 형태의 집 안에 있는 자신을 떠올려 보라. 그 집 안을 걸으며 방의 배치, 창문의 위치, 작은 세부 요소들까지 생생하게 그려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감각을 느껴라. 정말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가구를 바꿔보기도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라. 그리고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라. 당신의 상상 속 이미지가 완전히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말이다.
그 다음엔 당신이 상상한 모든 내용을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글로 써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담아 선언해보아라. 가장 좋은 것은 나의 것이다. 나에겐 한계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신성한 창조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상화된 당신의 이미지는 마치 태양이 내일도 반드시 떠오르듯 당신의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당신의 생각의 힘을 새로운 현실 창조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어떤 상황을 창조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하라.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를 신중히 떠올려 보아라. 마음속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는 행위는 창조적 영의 에너지를 당신의 내면 깊은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작업이다. 이 집중 상태에서 모든 힘은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작용한다. 시각화는 당신의 의식을 창조의 흐름에 맞게 정렬시키고 그 흐름을 명확한 목적을 향해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그 에너지가 반대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인도해준다. 항상 기억하라. 당신이 다루고 있는 것은 아직 어떤 형태도 갖지 않은 놀라운 잠재적 에너지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당신의 생각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속 그림은 창조 에너지가 지금 흘러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그 그림을 통해 민감하고 섬세한 창조의 힘은 어디로 나아갈지를 결정짓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마음속 이미지는 외적인 현실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 올바르게 시각화하고 있을 때는 그 이미지를 억지로 붙들려는 무리한 노력이 필요 없다. 오히려 지나친 노력은 그 목적을 방해한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어떤 부정적인 힘과 싸우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암시가 된다. 결국 저항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당신의 이미지와 어긋나는 현실을 이끌어낸다. 반대로 밝고 기쁜 마음으로 이미지를 붙들고 있을 때 당신은 그 그림의 영적 중심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차단하게 된다. 우주의 법칙은 언제나 창조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 이미지를 그리는 목적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에너지의 특정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함이지 그 소망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정해두는 데에 있지 않다. 그 세부적인 방식은 창조의 힘이 자연스럽게 구성해낸다.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확장되는 삶이다. 그것이 건강이든 부든 사랑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당신이 확고한 믿음으로 마음속 이미지를 붙들고 있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것이 예상한 방식으로 오든 혹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종류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 정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부적인 일들은 자연의 흐름에 맡겨라.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라. 당신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 순간 그 힘은 흩어진다. 항상 기억하라. 자연은 눈에 보이는 표면에서부터 가장 신비로운 심연에 이르기까지 빛과 선함으로 가득 찬 거대한 보고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존재한다. 당신이 전체와 하나임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밀이다. 이 진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당신은 전체든 일부든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창조는 언제든 계속해서 더 넓고 깊게 확장될 수 있다. 절대 잊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현실, 그것은 한때 지속된 하나의 생각에 불과했다. 생각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저 창조의 행위일 뿐이며 언제나 형태를 갖는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주 머무는 생각은 곧 당신이 갖게 되는 것이며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2만 달러를 끌어당긴 이야기. 내가 신성한 작용과 새롭게 맺은 관계는 어떤 이론 속에서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테스트되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제는 돈이었다. 그 당시 내 수입은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했지만 영국으로 건너가 스승인 트로워드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가 제자를 받을지도 몰랐고 내가 그 자격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지기 전에 내가 매일 되뇌던 한 문장을 실제로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내 마음은 창조의 중심이며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끌고 있다. 이 문장은 내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트로워드의 책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각화에 대해 조금 배운 상태였다.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2만 달러가 내 앞에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침실 안에서 조용히 앉아 1,000달러짜리 지폐 20장을 하나하나 손에 쥐고 세는 상상을 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트로워드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나의 삶의 다음 장을 여는 열쇠였다. 그래서 나는 그 이미지에 더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글로도 상상한 장면들을 적어보았다. 배를 타기 위해 티켓을 사는 그 순간, 뉴욕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트로워드의 제자가 되는 순간까지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그리고 글로 썼다. 이 시각화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반복되었다. 그리고 나는 가능한 한 언제나 그 이미지와 그 믿음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려 했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 생각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고 끌어당김의 힘이 스스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깊은 인식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래, 내 마음은 정말 창조의 중심이야. 만약 신이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면 그 신은 당연히 내 안에도 계시겠지. 그리고 내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 이 돈을 원한다면 그 돈 역시 이미 내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확신으로 가득 찬 한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모든 창조의 바탕이 되는 존재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이 개념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내면 깊은 곳에 남아있던 모든 긴장이 스스로 풀려나갔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밀려왔다. 기쁨이 나를 채웠고 주변의 모든 사물이 마치 빛나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2만 달러를 시각화했다. 그 이미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현실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열렸다. 나는 그 순간을 흥분 대신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했었다. 트로워드가 말했듯 무한한 공급과 연결되었음을 처음 인식했을 때 생겨나는 강렬한 감정의 파도는 오히려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결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흐름을 따르기로 했다.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며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부르고 내가 시각화한 금액은 점차 현실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실천 속에서 나는 트로워드의 가르침을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 경험 이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트로워드가 말한 원칙을 정확히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이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었다. 내가 매일 붙들고 되뇌고 그 의미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 애썼던 문장. 나는 모든 창조의 바탕이 되는 존재다.
나는 약 6주 동안 이 문장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았고 마침내 정확히 2만 달러가 내 계좌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 경험은 단지 돈을 끌어당긴 이야기가 아니다. 내 생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직접 삶을 통해 입증한 하나의 사례였다. 핵심은 단순하다.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그 이미지를 감정과 함께 생생히 그린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우주의 흐름에 맡긴 채 날마다 그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평온한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말의 힘을 현실에 작용하게 하는 법. 당신의 모든 말에는 창조의 씨앗 하나가 담겨 있다. 그 씨앗은 당신의 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투사되며 결국에는 물질적 현실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내면에 기쁨을 확립하고 싶다고 하자. 그렇다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끊임없이, 그리고 확신을 담아 반복하라. 그러면 기쁨의 씨앗은 당신 안에서 점차 자라나고 마침내 당신의 존재 전체를 기쁨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다. 진실이다. 당신이 이 힘을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하게 되면 이 모든 원리가 누군가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의 체험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진리라는 것을 날마다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 누군가는 당신에게 기쁨을 느끼게 할 계기는 줄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기쁨을 느껴줄 수는 없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다. 그리고 의식은 본질적으로 정신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떤 자극 아래에서 작동한다. 그 자극은 외부의 감각을 통해 올 수도 있고 혹은 물질 세계로는 감지되지 않는 내면의 인식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내면의 자극, 즉 의식의 방향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식 상태든 직접 의식 안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 정상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현실이 된다. 왜냐하면 성장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연함이라는 감각에 끌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수학의 덧셈이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그 지식이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되듯이 말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단어를 반복하는 행위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무한한 의미 전체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단어는 생각의 표현이며 생각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이기 때문이다. 좋고 나쁨을 떠나 생각은 언제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세우고 두려움은 현실을 무너뜨린다. 단지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믿음이란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의 말이다. 그 믿음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항상 최고의 자신에게 가지는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이다. 이렇듯 말의 중심에 늘 존재하는 창조적 힘이 당신의 건강, 평온, 재정 상태까지도 당신의 가장 습관적인 생각을 현실로 재현하게 만든다. 이 사실을 믿고 깊이 이해하려 노력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에 빛나는 창조자가 될 것이다. 항상 기억하라. 모든 것은 당신이 원하고 선택한 만큼 당신의 것이 된다. 당신이 원하면 할 수 있다. 당신이 의지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처음 마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빠르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개념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단순한 발견 자체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그 후에 쌓인 어떤 이론보다도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해가 깊어질수록 기쁨과 열정도 함께 키워라. 그러면 당신의 삶도 그에 비례하여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 이미지를 만드는 실천법. 우리는 보통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건강과 성공적인 일이 함께 할 때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한번 확고히 그리고 강하게 결심해 보라.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면 이제 건강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사업의 성공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기 시작하라. 가장 효과적인 시각화 시간은 아침 식사 전과 잠자리에 들기 전이다.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시각화의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잠시 묵상해 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공급과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을까? 어느 날 누군가는 바닥보다 의자에 앉는 것이 더 편하겠다고 느꼈다. 바로 그 편안함이라는 욕구에서 의자의 개념이 시작된 것이다. 그로부터 어떤 형태의 의자가 그려졌고 그 이미지는 결국 현실 속 물질이 되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다. 그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욕구가 있었다. 이 원리를 천천히 되짚어 보아라. 그저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의식 속에서 실제 사실로 자리 잡게 하라. 이 과정을 철저히 수행하면 당신은 곧 자신의 사고 아래 흐르는 강력한 의식의 에너지와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 창문을 열고 깊은 심호흡을 약 10회 정도 해보아라. 호흡을 하는 동안 당신 주위의 커다란 빛의 원을 상상하라. 그리고 자신을 그 중심에 두어라.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빛의 원에서 찬란한 광선이 뻗어나와 당신의 몸 곳곳으로 스며들고 그 에너지가 몸 안의 중심인 태양신경총에 모이는 모습을 그려보라. 숨을 잠시 멈춘 채 그 빛이 태양신경총에 머무는 느낌을 느껴보아라.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빛이 온몸으로 위에서 아래로 발끝까지 잔잔히 퍼져나가는 모습을 떠올려라. 마치 상상 속의 빛으로 샤워하듯 온몸을 그 에너지로 감싸라. 그러한 호흡 단계를 마친 후에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는다. 그 다음엔 마음속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의식 상태든 물질적인 소유든 크든 작든 언제나 처음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집을 원한다면 바로 그 형태의 집 안에 있는 자신을 떠올려 보라. 그 집 안을 걸으며 방의 배치, 창문의 위치, 작은 세부 요소들까지 생생하게 그려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감각을 느껴라. 정말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가구를 바꿔보기도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라. 그리고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라. 당신의 상상 속 이미지가 완전히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말이다. 그 다음엔 당신이 상상한 모든 내용을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글로 써 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담아 선언해 보아라. 가장 좋은 것은 나의 것이다. 나에겐 한계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신성한 창조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상화된 당신의 이미지는 마치 태양이 내일도 반드시 떠오르듯 당신의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당신의 생각의 힘을 새로운 현실 창조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어떤 상황을 창조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하라.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를 신중히 떠올려 보아라.
마음속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는 행위는 창조적 영의 에너지를 당신의 내면 깊은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작업이다. 이 집중 상태에서 모든 힘은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작용한다. 시각화는 당신의 의식을 창조의 흐름에 맞게 정렬시키고 그 흐름을 명확한 목적을 향해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그 에너지가 반대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인도해준다. 항상 기억하라. 당신이 다루고 있는 것은 아직 어떤 형태도 갖지 않은 놀라운 잠재적 에너지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당신의 생각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속 그림은 창조 에너지가 지금 흘러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그 그림을 통해 민감하고 섬세한 창조의 힘은 어디로 나아갈지를 결정짓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마음속 이미지는 외적인 현실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 올바르게 시각화하고 있을 때는 그 이미지를 억지로 붙들려는 무리한 노력이 필요 없다. 오히려 지나친 노력은 그 목적을 방해한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어떤 부정적인 힘과 싸우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암시가 된다. 결국 저항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당신의 이미지와 어긋나는 현실을 이끌어낸다. 반대로 밝고 기쁜 마음으로 이미지를 붙들고 있을 때 당신은 그 그림의 영적 중심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차단하게 된다. 우주의 법칙은 언제나 창조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 이미지를 그리는 목적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에너지의 특정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함이지 그 소망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정해두는 데 있지 않다. 그 세부적인 방식은 창조의 힘이 자연스럽게 구성해낸다.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확장되는 삶이다. 그것이 건강이든 부든 사랑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당신이 확고한 믿음으로 마음속 이미지를 붙들고 있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것이 예상한 방식으로 오든 혹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종류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 정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부적인 일들은 자연의 흐름에 맡겨라.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라. 당신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 순간 그 힘은 흩어진다. 항상 기억하라. 자연은 눈에 보이는 표면에서부터 가장 신비로운 심연에 이르기까지 빛과 선함으로 가득 찬 거대한 보고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존재한다. 당신이 전체와 하나임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밀이다. 이 진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당신은 전체든 일부든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창조는 언제든 계속해서 더 넓고 깊게 확장될 수 있다. 절대 잊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현실, 그것은 한때 지속된 하나의 생각에 불과했다. 생각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저 창조의 행위일 뿐이며 언제나 형태를 갖는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주 머무는 생각은 곧 당신이 갖게 되는 것이며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2만 달러를 끌어당긴 이야기. 내가 신성한 작용과 새롭게 맺은 관계는 어떤 이론 속에서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테스트되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제는 돈이었다. 그 당시 내 수입은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했지만 영국으로 건너가 스승인 트로워드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가 제자를 받을지도 몰랐고 내가 그 자격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지기 전에 내가 매일 되뇌던 한 문장을 실제로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내 마음은 창조의 중심이며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끌고 있다. 이 문장은 내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트로워드의 책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각화에 대해 조금 배운 상태였다.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2만 달러가 내 앞에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침실 안에서 조용히 앉아 1,000달러짜리 지폐 20장을 하나하나 손에 쥐고 세는 상상을 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트로워드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나의 삶의 다음 장을 여는 열쇠였다. 그래서 나는 그 이미지에 더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글로도 상상한 장면들을 적어보았다. 배를 타기 위해 티켓을 사는 그 순간, 뉴욕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트로워드의 제자가 되는 순간까지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그리고 글로 썼다. 이 시각화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반복되었다. 그리고 나는 가능한 한 언제나 그 이미지와 그 믿음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려 했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 생각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고 끌어당김의 힘이 스스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깊은 인식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래, 내 마음은 정말 창조의 중심이야. 만약 신이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면 그 신은 당연히 내 안에도 계시겠지. 그리고 내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 이 돈을 원한다면 그 돈 역시 이미 내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확신으로 가득 찬 한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모든 창조의 바탕이 되는 존재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이 개념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내면 깊은 곳에 남아있던 모든 긴장이 스스로 풀려나갔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밀려왔다. 기쁨이 나를 채웠고 주변의 모든 사물이 마치 빛나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2만 달러를 시각화했다. 그 이미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현실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열렸다. 나는 그 순간을 흥분 대신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했었다. 트로워드가 말했듯 무한한 공급과 연결되었음을 처음 인식했을 때 생겨나는 강렬한 감정의 파도는 오히려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결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흐름을 따르기로 했다.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며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부르고 내가 시각화한 금액은 점차 현실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실천 속에서 나는 트로워드의 가르침을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 경험 이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트로워드가 말한 원칙을 정확히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이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었다. 내가 매일 붙들고 되뇌고 그 의미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 애썼던 문장. 나는 모든 창조의 바탕이 되는 존재다. 나는 약 6주 동안 이 문장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았고 마침내 정확히 2만 달러가 내 계좌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 경험은 단지 돈을 끌어당긴 이야기가 아니다. 내 생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직접 삶을 통해 입증한 하나의 사례였다. 핵심은 단순하다.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그 이미지를 감정과 함께 생생히 그린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우주의 흐름에 맡긴 채 날마다 그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평온한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말의 힘을 현실에 작용하게 하는 법. 당신의 모든 말에는 창조의 씨앗 하나가 담겨 있다. 그 씨앗은 당신의 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투사되며
결국에는 물질적 현실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내면에 기쁨을 확립하고 싶다고 하자. 그렇다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끊임없이, 그리고 확신을 담아 반복하라. 그러면 기쁨의 씨앗은 당신 안에서 점차 자라나고 마침내 당신의 존재 전체를 기쁨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다. 진실이다. 당신이 이 힘을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하게 되면 이 모든 원리가 누군가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의 체험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진리라는 것을 날마다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 누군가는 당신에게 기쁨을 느끼게 할 계기는 줄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기쁨을 느껴줄 수는 없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다. 그리고 의식은 본질적으로 정신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떤 자극 아래에서 작동한다. 그 자극은 외부의 감각을 통해 올 수도 있고 혹은 물질 세계로는 감지되지 않는 내면의 인식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내면의 자극, 즉 의식의 방향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식 상태든 직접 의식 안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 정상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현실이 된다. 왜냐하면 성장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연함이라는 감각에 끌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수학의 덧셈이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그 지식이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되듯이 말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단어를 반복하는 행위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무한한 의미 전체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단어는 생각의 표현이며 생각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이기 때문이다. 좋고 나쁨을 떠나 생각은 언제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세우고 두려움은 현실을 무너뜨린다. 단지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믿음이란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의 말이다. 그 믿음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항상 최고의 자신에게 가지는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이다. 이렇듯 말의 중심에 늘 존재하는 창조적 힘이 당신의 건강, 평온, 재정 상태까지도 당신의 가장 습관적인 생각을 현실로 재현하게 만든다. 이 사실을 믿고 깊이 이해하려 노력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에 빛나는 창조자가 될 것이다. 항상 기억하라. 모든 것은 당신이 원하고 선택한 만큼 당신의 것이 된다. 당신이 원하면 할 수 있다. 당신이 의지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처음 마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빠르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개념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단순한 발견 자체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그 후에 쌓인 어떤 이론보다도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해가 깊어질수록 기쁨과 열정도 함께 키워라. 그러면 당신의 삶도 그에 비례하여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